안녕하세요. 지리소입니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SQL 기초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SQL 기본 문법을 익히고 데이터 검색, 정렬, 집계, 갱신, 서브쿼리, 조인 등을 실습하며 실무에서 SQL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특히 SQL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돕는 핵심 도구로 활용이 되고요. 이를 통해 실무에서도 자신있게 SQL을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 강의는 크게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본 강의 6강의를 종강하실 경우에 회사에서 이제 기초적인 SQL을 다루시는 데는 어떠한 문제도 없으실 거라고 제가 감히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강의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개요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탐구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및 웹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PostgreSQL과 DB버를 설치해서 서로 연동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개요를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강의를 준비했냐면요. 총 6일차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와 SQL, 그다음에 2일차는 SQL 기초, 3일차는 데이터 검색과 정렬과 연산, 그다음 4일차는 데이터의 추가, 삭제, 갱신, 5일차는 집계와 서브쿼리 심화, 6일차는 복수의 테이블을 다루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개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서 운영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데이터베이스가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폰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DB라는 약자로 통용이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저장 장치 내에 정리되어 저장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불립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이제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데이터베이스의 3요소는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성, 기능성, 신뢰성. 그래서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검색, 추가, 삭제, 갱신과 같은 기본 기능을 DBMS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유저에 대응하거나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고속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BMS가. 더 나아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을 유저가 확장할 수 있어 유연하게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하드웨어를 여러 대로 구성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능을 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언어를 이제 SQ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SQL을 통해서 DBMS와 대화를 해볼게요.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BMS를 조작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SQL 명령에 종류가 있습니다. DML, DDL, DCL이 있는데요. 먼저 DML은 데이터베이스에 새롭게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하는 등의 데이터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언어고요. 그리고 DDL은 데이터를 정의하는 명령어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 객체를 만들거나 삭제하는 명령어로 DDL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DCL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명령과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트랜잭션이라는 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 단위를 의미하는 연산 집합을 의미하고, 즉 여러 개의 SQL 연산을 하나의 단위처럼 처리하는 개념을 뜻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SQL로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 Relational Database라고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주를 이룰 만큼 많은 시스템에서 채택되어 있고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보시면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말고도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폴더와 파일 등의 계층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하드디스크나 DVD 파일 시스템이 이러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DBMS로 채택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최근에 등장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가 제일 트렌디한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한데요.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표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표 형식의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로 가로 방향을 열을,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행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면은 이제 제품 아이디와 고객 아이디를 두 개를 가져와서 두 개의 관계성을 고려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게 이러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XML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객체 그대로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객체는 이제 저희가 자바나 이런 객체 지향 언어에서 배웠던 그 객체와 동일한데요. 속성, 그 다음에 동작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단위로서 이제 그 객체들을 그대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XML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이제 XML 데이터베이스는 아래처럼 XML 형식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QL 명령어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XQuery라는 전용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ey Value Store라고 해서 키와 그에 해당하는 값 value 라는 단순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NoSQL, Not Only SQL이라는 슬로건에서 생겨난 열지향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NoSQL에 대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DBMS를 사용할 것인데요. RDBMS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이제 제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라클이 있고요. 두 번째는 MySQL이 있고, 세 번째는 SQL 서버가 있고, 네 번째는 포스트그레 SQL이 있습니다. 다 현재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1, 2, 3, 4, 4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RDBMS는 기업의 기반으로 널리 채택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웹 시스템, 인터넷과 연동해서 RDBMS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요, 오라클이 이제 정말 상용적이고 많이 쓰이는 데이터베이스죠. 대규모 기업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강력한 RDBMS로 라이센스 비용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초기 도입 비용이 조금 부담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많이 쓰이는 SQL 중에 하나가 이 MySQL이죠. 빠르고 가벼운 오픈소스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그리고 오픈소스지만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마리아DB라는 DB가 MySQL에서 파생된 오픈소스 대안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QL 서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상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무료 버전은 있지만 기업용의 비용은 조금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와 연동이 쉬워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번에 이제 실습을 포스트그레SQL로 해보려고 합니다. 포스트그레SQL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과 표준 SQL이 이제 지원이 뛰어난 오픈소스 RDBMS로, 그 다음에 PostGIS 확장으로 공간 데이터를 처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활발해서 클라우드에서도 쉽게 배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NoSQL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지리소이기 때문에 포스트그레SQL을 중심으로 DBMS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같은 경우에 현재 많은 RDBMS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채택해서 가동 중이고, 웹 시스템과 연동하는 RDBMS라면 접속자 수가 수백 명에 달하는 전용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저희가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가 이제 리퀘스트로 서버에 어떤 요청을 보내면은 서버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폰을 보내주는 모델을 이제 저희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RDBMS의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웹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시스템이 구성되지만 단순히 요청과 응답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RDBMS의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인증이 실패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RDBMS에 접속하면 SQL 명령을 서버에 보낼 수가 있고요. 일단 한 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면 이를 유지해서 재접속 없이 SQL 명령어를 여러 번 보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결합된 웹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하나의 서버의 개념으로 작동해서 저희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스폰을 받아주는, 리스폰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비휘발성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영속된 데이터의 집합, 단순히 저장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용이한 검색을 실현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R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모델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SQL은 RDBMS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RDBMS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SQL 명령을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그레SQL과 DB버를 설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 사이트에서 이제 직접 설치를 해보시면 되고, 이거를 연동하는 관련된 동영상은 이제 지리소 QGIS 포스트그레SQL DB버 연동하기라는 이제 동영상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지리소였습니다.